자, 지금 서울대 의대 김주환 교수님 글이라는 내용이요. 저한테도 여러 군데서 들어왔는데, 자, 이 내용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코로나 중환자가 대단히 늘어나면 이 중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 한 명당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나 간호사 등이 여러 사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의료진 확보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그 원인은 정권이 공연히 코로나가 진행되는 와중에 공공의대, 공공의사, 원격의료 등으로 의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계 전체는 누구도 총대를 메고 이 일에 나서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문갈이 스스로가 의사들 앞에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사람 안 하겠지요. 자, 일단 서울의대 김주환 교수의 글에 보면 겨울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는 겨울에 강했다. 중국도 2019년 가을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던 듯 하지만은 막상 터진 것은 보통 9월에 나왔다, 8월에 나왔다 설이 있습니다. 중국에 처음 시작된 거는요. 근데 중국에서 터진 거는 12월, 1월이었고, 추운 지역 유럽도 난리고, 더운 지역 동남아에서는 대체로 약하다. 춘 3월까지, 3월달까지 긴 터널을 대비해야 된다. 자, 제가 하던 평소 이야기와 같지요. 백신하고 치료제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물타기 하지 마라. 엊그제 보니까 1월 달에 이낙연이가 그랬습니까? 치료제가 나오고 3월 달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내에 또 어떤 바이오해서 주식 재미본 회장이라는 자는 항체 치료제가 있다. 그걸 맞춰야 된다. 어쩌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치료제가 중요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백신이다. 백신 접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집단 면역 3천만 명 수준의 접종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 겨울이에요.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이 오기 전에 3천만 명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겨울에도 또 난리가 나서 또 봄을, 긴 터널을 지나서 2022년 봄을 기다릴 거다. 부작용 효과 등에 대해서 mRNA 백신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등이요. 전달체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푸트니크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스푸트니크는 러시아 거죠. 부작용도 더 많다. 둘을 섞어서 시험해 본다니 기다려보자. 구식 바이러스 무력화 백신, 그러니까 구식인 바이러스 무력화 백신, 중국 시노백은 저효과, 고부작용으로 접종용으로 위험하고 정급하면 고위험군, 젊은 의료인 정도에나 쓸 수 있다. 부작용 현황을 보면 모더나 제로, 화이자 사망 2, 아스트라제네카 2건 신경학적 부작용, 얀센 1건 정보를 공개 안 했고, 시노백은 임상 중단, 사망, 팔마비 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종식은 미안하다. 종식은 없다. 토착병이 될 것이다. 그게 팬데믹의 정의다. 가끔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나오지만은 틈틈이 변종이 나오며 감기나 독감처럼 함께 살아갈 운명이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는 안 없어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60%, 70%를 걸리거나 아니면 백신을 그렇게 맞거나 해서 유행이 돌고,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항체가 있고 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면역 지속 기간은 mRNA 백신도 2회 접종 시 3개월 정점에 달한 후 약해진다. 연례 행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한 해를 못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맞았을 때 3개월까지가 백신 효과가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낮아진다. 그러니까 겨울이나 피해가 심할 때 이 2번 맞아가지고 넘기고 효과가 그 다음에는 약해진다. 그러니까 백신의 영향력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감염자의 백신 접종은 걸리고 회복한 사람도 접종이 필요할 듯하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코로나가 감염됐다 하더라도 중화 항체가 지속되지 못해서 감염자가 또 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지금 그 부분을 누구도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자도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정리돼야 되죠. 코로나에 한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가?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효과 기간이 얼마인가? 지속 기간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코로나 백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에 대해 스웨덴이 왕창 망했죠. 말이 많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데 목표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3천만 명의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건데 코로나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거나 다 맞을 때까지 숨어 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로나도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집단 면역을 백신을 통해서 가지 않고 코로나를 그렇게 많이 걸려서 집단 면역을 가는 과정에는 엄청난 사망자나 희생자가 발생할 거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암울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다 걸릴 때까지 나는 안 걸리려면 숨어 사는 방법밖에 없다. 최소한의 희생이라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만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방역이든 백신이든 의료 시스템 확충이든. 자,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알 게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유럽, 독일 등도요. 코로나로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서 안 죽게 만들 수 있다. 다수를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확 이렇게 중환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을 이걸 낮추는 거. 즉 중환자를 낮추기 위해서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라 하고 또 백신 접종을 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가 중환자 숫자를 그냥 두면 이만큼 올라갈 건데 봉쇄나 거리두기를 통해서 조금 낮추는 거. 그러면서 낮추는 동안에 의료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빨리빨리 소화해 내는 거.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은 현재 10배 이상 늘려야 된다.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어린이들은 확실히 덜 걸린다. 바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세포 면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은 겨울방학에 청년들이 집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6월 조기 개강하고 원격 수업이라도 해라. 해외여행은 2021년 내년까지는 어렵다. 특수할 때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미래를 보면 mRNA 백신이 노벨상을 받을 거다. 백신 기술이 인구 집중과 이동 교류의 한계선이었던 전염병에 대한 통제 능력, 즉 항생제, 백신, 정보 등을 격상시켜 앞으로도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많이 암울합니다. 중환자실 20병상에 코로나 환자가 겨우 6명 들어갈 수 있다. 환자 1명당 의료 인력이 15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병원에 5배에서 10배의 병상 수가 인력 지원을 약속했지만은 의사들은 매우 냉소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전혀 밝지 않아요. 수가 지원과는 별개로 여유 병상이 많지 않아 일반 중환자 진료를 포기해야 되고 지금 일반 중환자들을 내보낸다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요. 정부 관할인 중앙보훈병원에 기존 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차라 해가지고 재활 병동 환자 120명이 어제 오후 3시쯤에 통보를 받고 고령 환자 많은 재활병원이 전부 보따리를 싸고 밖으로
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병원 측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병상 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들은 정부 인력 파견으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당 5배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 수가를 주겠다 하지만은 진료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1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간호사들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간호사들을 2600명 의사 간호사를 확보했다. 의협이나 간호협을 통해서요. 이렇게 의료 영웅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고요. 상급 종합병원들은 일반 중환자의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서울 한 병원은 60병상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는데 3분의 1을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우는데, 이렇게 되면 중환자에 대한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될 거고, 병상당 서너 배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면 외부 지원이 있더라도 질적 관리나 감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정부의 경제적 보상도 믿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병상이 확보돼도 인력 지원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당 15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압병실에서 장비를 갖추고 3시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데 병원 자체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소방서, 그 다음에 정부 병원, 군 등을 동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중환자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환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음압병상, 동선 개선 등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견 인력 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엄격결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공의 협의회가 성명을 냈는데, 전공의들을 코로나에 차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토사구팽하느냐, 올해 6월 1일 기준 의료 인력 지원 3,819명 중에서 1,790명이 의사고 1,563명의 간호조무사보다 많았는데, 의사가 코로나에서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운 의사들한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고 4대 악이라고 부르는 공공의사, 공공의대, 그리고 원격의료 등은 의사 집단의 신뢰를 완전히 깨버렸고, 피 흘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은 문가리는 간호사들을 칭찬했다. 간호사들만 칭찬했고 의사들을 홀대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에 전공의들을 차출한다. 그전에도 기존의 전공의들,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가혹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이제 강제로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주 88시간까지 지금 일을 하고 6일 내내 15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짜기 위해서 정부가 부른다면 아무 때나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명예도 실리도 없이 지금까지 멸시를 줘놓고 뭘 더 뺏어가냐. 전공의 시험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3년, 4년차 전공의까지 차출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금껏 전문의를 위해 검증된 시험을 갖다가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다. 자, 가서 도와주면 시험 안 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시험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깨지 마라. 공정성을 깨지 마라. 그래서 전공의는 정부에게 의사와의 신뢰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빠른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에 다른 의료 인력을 투입해라. 의대 4학년생 국시 가지고 다시 못 친다고 장난쳤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하든가 해라. 자, 그래서 전공의를 코로나 방역에 투입한다고 이걸 갖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가고 백신도 효과가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보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상황에서 그것도 확보 못했습니다. 제대로요. 자, 그럼 환자 한 명당 15명의 의료진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냉소가 판을 칩니다. 이 코로나 전쟁 와중에 누가 뒤에서 총을 쐈냐. 근데 우리 보고 또 총알바지 하라고?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병원들이 다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우리가 병상을 내줘도 중환자 병상을 당신들이 여기에 투입될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병원에 있는 인력들이 감당을 하다가 나중에 뻗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지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시험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 이 정도 번졌는데도 의료 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가지고 숨기고 조작하고 장난치다가 갑자기 번지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